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성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교육의 기회가 남녀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스펙을 쌓고 전문 여성으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실현을 하고 성공하고 남성들과 오히려 남성들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시대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그 그룹을 대통합의 시대로 바꿨습니다. 여자로서 산다는 건 뭘까요? 최근에 저는 어떤 사단법인의 추천 알고리즘에 따른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땡처리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는 아직까지도 여성의 몫인가 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남녀평등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생존 본능만큼 강한 거는 또 없겠죠.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성애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신이 낳은 자기 신체의 일부였죠. 아들, 딸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물론 모질게 모성애를 패대기 치는 여성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바치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 사랑에 힘입어서 잘 컸고, 그리고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한 거의 10년 동안 슬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성애는 이 사회를 떠받드는 가장 강력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육아에 묶인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사고치고 나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나몰라라 하고 10원 한 장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자, 민주당이 저는 과반 의석을 가질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금치 한번 되면 감치 한번 되고 나서 그냥 다 털어버린 경우도 많고요. 감치도 안 되고 실형선고 받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경찰관이 잡아가고 싶어도 못 잡아갑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을까? 당연하죠. 대부분의 경제력을 가진 또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남성분들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 국회의원들이 많아져도요, 표 떨어질까봐 양육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즉, 여자 의원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부질없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시대라는 그룹 없애버렸습니다.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투쟁적으로 싸워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귓방도 안 듣습니다. 왜? 남자들 표 떨어질까 봐요. 여자의 적은 여자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참 혹독하죠? 여성에게는 남자도 적이고 여자도 적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발의가 되어서 김건희 허위 이력, 논문 표절. 오늘은 숙명여제대학교 교수회에서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공식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덕분에 국회의원 배치단 조정석 의원,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더불어시민당 그 국회의원 후보들 보면은 다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안 된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시사탑하나 뭐 이런 애들 때문에, 또 김어준 이런 애들 때문에
하지만 또 동시에 열린민주당 그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도 참 자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면은 자기 지역의 경쟁자 또는 상대방 정당의 공약 정도는 알고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약조차도 모르고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그 참 할 말 없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연예인병 걸렸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참 그 당시 후보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조건 까발린다고 해서, 그리고 아울러 과연 그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냥 정말 아무런 그런 끈 없이 나왔던 걸까요? 일반 국민들이 뭘 알아서요? 시민당도 그렇고 열린민주당 후보도 그랬고 다 별로였습니다. 대신 열린민주당에도 괜찮은 후보가 몇 명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분들 이상하게 순위 밀려서 국회의원 뺏지 못달았죠. 아마 그분들이 달았으면은 상당히 국회가 활발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연일 정말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아쉽게도 국민들의 선택은 좀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영부인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영부인에 대한 관련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50대 여성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삼부토건 회장 옆에 앉았던 여자가 줄리 김건희 맞았다. 그게 허위사실이란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저도 모릅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줄리 의혹, 소문이라는 게 도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장본인인 김건희가 그걸 밝혀야 됩니다. 아니면 아닌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왜? 소문의 장본인이니까요. 근데 이런 소문 자체가 헛소문일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왜 김건희가 줄리일 수도 있다, 룸사롱, 유흥업소 그런 쪽에 있었던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왜 많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좀 그게 사실이 아닐까 길까 알쏭달쏭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거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미인계 때문에 그러죠. 몇 년 전에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이 당대표를 있었을 때 대구에서 있었던 일, 다들 충격적인 사건 다들 아시죠? 황교안 당대표가 참석한 그 당시 아마 그 부흥회인가 뭔가 그런 거였을 거예요. 거기에 대구 지역의 지역 위원장들, 여성 위원장들이 무대에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 바람으로 엉덩이를 흔들면서 황교안 당대표에게 버쭉 엎드리면서 엉덩이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 사진으로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자, 평소에 어느 정도였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팬티 바람으로 뒤에서 밀어주길 바라는 걸까요? 어떻게 밀어달라는 걸까요? 공천해달라. 공천해주면 내가 밀려줄게. 그건가요? 여자들이 팬티만 입고 엉덩이 딱 뒤로 젖히고 허리 숙여서 흔들 때에는요, 뭐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게 하나의 퍼포먼스입니까? 그러면 집단적으로 성매매를 하겠다는 게 퍼포먼스인가요?
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또 성매매를 통해서 공천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그 당시 자유한국당 모 기초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여성 기자에게 자신에게 한번 딱 한번 딱 주면은 공천권 주겠다, 추천해주겠다, 그런 제안까지 있었던 언론 보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에서 또는 소속된 어떤 단체에서 수많은 미인계를 보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관련된 소문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죠. 뭐 무슨 검사 세컨드였다. 그리고 그 세컨드로 있었던 검사가 다른 검사한테 또 소개시켜줬다. 내가 먹어보니까 참 괜찮던데 너도 먹어봐. 허허허허. 우리는 구몬 동서지. 꼭 그런 것 마냥 저는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검사들 세계에서는 구멍 동서가 많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저도 모르죠.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소문의 당사자들이 사실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석연치 않은 사진들이 한 장, 두 장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사회는 남성이 중심이 된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란 얘기죠.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발단에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여자들은 없을까요? 애 교육이 바쁘니까요. 지금도 육아와 양육비는 여성의 전담입니다. 남자들은 싸지르고 흔히 말하면 싸튀충이라고 하죠. 싸고 튀고 도망가면 양육비 10원 한 장 안 줘도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들, 남자 국회의원들 아주 잘 보호해 줍니다. 그게 현실이죠. 제 말 틀렸나요? 직장생활에서도 미인계는 많습니다. 상사들 또는 선생님들을 향한 여학생들의 미소, 흔히 말하면 꼬리친다고 하죠. 이쁜 짓.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짓 해서 국비로 유학 갔다 오고 연수 갔다 옵니다. 승진도 하고요. 제가 6개월치 월급이랑 퇴직금이랑 인센티브 다 챙겨서 두둑히 챙겨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회사의 운영진 여성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저랑 다툴 거 아닙니까? 무식하니까 어떡하 되죠? 이 사회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인가 봅니다. 아는 게 힘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조직된 지성 파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운영진이 멍청하다 보니까 저는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 월급이랑 퇴직금이랑 상여금 두둑히 챙겨서 지금은 사업도 잘하고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등쳐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얼굴만 보고 승진시키는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남성 권력자를 봤습니다. 집안에 화초가 있으면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로 남자들만 일하면 쌍망하겠죠. 그때 화초처럼 예쁜 여자 앉혀놓고 있으면 기분 좋겠죠. 넌 내가 밀어줄게. 넌 내가 밀어줄게. 치마 들추고 책상에 두 손 내밀고 엎드려. 팬티는 내가 내릴게. 그게 한국 사회의 현실 아닌가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원어민 강사로 일할 때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뺀질뺀질 강의하고 대충 일을 하고 그래도 남자 원장한테 방긋방긋 웃고 여질하면요, 남자 원장들 애도 있고 부인도 있는 유부남들이 아주 사족을 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김건희
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인데 그 성공하는 그 과정이 참 현실을 참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